반갑습니다.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종목 진단 한번 해볼 건데요. 증권사 리포트 종목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뭐가 있었냐? 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저희 네이버에서 보시면 되거든요. 네이버 증권 네이버 쪽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요. 증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 누르세요. 그 다음에 종목 분석 리포트 들어오시면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이야기했었던 것들 있죠. 뭐 대한통운, 유플러스, JVM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요거 눌러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간략한 그런 그 서머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PDF 눌러서 다운로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기 누르시면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세한 리포트를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렇게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 리포트 보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증권사 리포트 어디서 찾지?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서 하나씩 두 개씩 좀 살펴보고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커지겠구나, 성장하겠구나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리포트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 건데 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저는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내용들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증권사별로 리포트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제 살펴볼 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대한통운이네요. 그죠? 방금 전에 보셨죠? 대한통운. CJ 대한통운 택배사의 거의 뭐 지존급이죠? 지존급. 자, 한동안 이제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고, 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일단 저점 라인 때는 여기 75,000원에서 80,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23년도부터 나온 저점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 이후에 떨어져서 진행되는 모습. 이제 이때 상승했던 게, 그때 뭐 알리페이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알리페이가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 이런 쪽 그 국내 물류사가 이제 대한통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올라갔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조금 시들해졌어요. 시들해진 모습이 좀 있어서 이제 중국이 또 이제 그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내려놓고 뭐 물류 쪽에서도 가격 올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게 악재일지 호재일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시원찮은 그런 형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은 잘 나오는 것 같고 현재 이제 여기 리포트 서머리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매출액 이 3분기 매출액은 3조 조금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영업이익은 이제 1390억 전년과 유사한 수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가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은 이제 뭐 명절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것 같긴 한데 순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반짝반짝하는 형태는 있어도 특별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다. 연말 때 대체적으로 좀 물동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있어서 연말 시점, 연초 시점에서 주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별로 없네요.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포인트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조금은 여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요. 이평선이나 전체적인 압박 요소가 하방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저점은 지금 잡혀 있는데 더 밀리지 않더라도 횡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글쎄요, 뭐 많이 밀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파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만약에 14만원에 매수해줬다 그러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매도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죠? 지금은 이제 저점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참았다면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이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평선 수렴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세가 돌아서는 거 한번 살짝 기대해 보시고요.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대하기가 조금은 애매해 보인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LG U 플러스.
요거는 예전에 특강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네. 지난번 요때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올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네, 이거는 보세요. 추세가 이렇게 위쪽에서 내려가는 모습 있죠?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해서 이제 쭉 내려오고 이평선 네 유지하고 주가 반등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고 기관들 매수 들어온 거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 물론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가지 않고 있는 상태. 아직은 양호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 너무 올랐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대시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살펴보시면 투자 의견은 바이 매수해라. 뭐 증권사 리포트는 항상 매수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17,000원에 유지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 17,000원.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두고 봐야 되니까 이건 좀 살펴봐야 되고요. 지금 이격이 너무 벌어진 게 문제예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62선을 끌고 넘어가는 건 상관없는데 62선을 깼다, 뭐 안 깼다 뭐 이런 상황 나오고 있고요. 위쪽에 저항대 있죠. 요거는 좀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주가 하락이 좀 진행될 것 같아 보입니다. 위쪽 라인대에서 박스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저는 이제 요때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수익이 많이 나왔을 테니까 차익 매도를 좀 권장하고 싶네요. 매도 의견으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월봉상 포지션은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저항대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버티기만 하면 또 돌파해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생각될 수 있는데 요쪽도 지금 보면 과매수에 이격이 벌어졌어요. 조정이 조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당장 뭐 조정이 크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구간 옆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이든 아니면 전량이든 차익 매도를 통해서 현금화 시키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신규 접근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JVM 볼게요. 네, 이것도 특강 종목이었는데 잘 나가는 건 다 특강 종목이었나요? 네, 지난 7월 특강 종목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지금 데드가 나왔어요.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포지션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 형태. 자,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눌러주면 매매를 해도 괜찮겠죠?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뭐 로봇 관련주로도 좀 포함이 되는가 봐요. 네. 로봇 관련주로 포함이 돼서 로보틱스주로 본다면 너무나도 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원래 그 처방전, 자동 처방전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국 하시는 분들이거나 약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JVM. 이쪽 부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처방전 인식, 조제, 포장 및 재고 자동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1000여 개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했다. 근데 이제 직교 로봇과 로봇 8을 이용한 이런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고요. 전망도 좋아요. 네, 흐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매수 엄청 들어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일단 단기 조정 피할 수가 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일단 29,000원으로 지지선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쳐서 본다면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수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가 아마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를 보시고 지금은 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면 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주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매수 의견을 보실 분들은 아마 29,000원대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29,000원 아래쪽 28,000원대 전후로 가격이 형성된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회사 자체는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 월봉이나 주봉이나 전체적으로 주봉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2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조정 나오면은 땡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수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요거 보시면 이건 뭐 주가가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네, 증권사 리포트가 아모레 퍼시픽 키움 증권에서 나왔네요. 네, 특별하게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아모레 퍼시픽의 3분기 매출액은 1조 400억, 영업이익은 916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나 네, 쇼크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 법인이 지금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중국 쪽 움직임을 계속 믿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애매하고요.
10년 뒤에 해외에서 10조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리포트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기는 한데, 글쎄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뭐 실적이 나쁘다거나, 뭐,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주가가 부담이에요.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다이버전스잖아요. 매집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 매수가 예전에 이제 6월달경부터 올라갈 때부터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때도. 그러니까 평단가가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물타기냐 아니냐를 좀 봐야 돼요. 갑자기 탕 튀어가지고 매수 포인트 근처까지만 가면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분들은 조금 속이 탈 것 같긴 한데 현재 포지션이 좋지가 않죠. 네, 지금 보시면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형태의 포지션입니다. 바닥을 잡았나 싶긴 한데 추세적인 포인트가 아직은 장기 이평선 우하향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서 일단 저점 잡는 거 먼저 확인해 줘야 되겠죠. 저점을 지금 자리에서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가 25,000원에서 24,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는다면 일단 바닥을 형성해서 움직일 것 같고요. 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은 지금 데드 크로스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자, 이게 골든 크로스 바뀌거나 추세가 올라가면서 61선까지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 들어가지 마시고요. 홀딩만 하시되 글쎄요, 뭐 매도는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매도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추세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당장 수익을 기대하거나 뭐 손실난거 회복하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이 맞기는 한데 네,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참고하시고. 자, 근데 요즘 핫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현대백화점이라고. 이 백화점 종목이 무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네, 이거는 이제 IBK에서 나온 거네요. 3분기 현대백화점의 영업 실적을 긍정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상승했을 것이고 영업이익이 무려 36% 정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소비 쿠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민생 안정 쿠폰인가요? 그거 민생 회복 그 쿠폰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아무래도 이제 판매를 위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백화점 쪽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백화점 쪽은 모르겠고 그냥 그 동네 마트나 뭐 이런데 동네 상권에서 좀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이 수혜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런 쇼핑 수요가 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 다음에 추석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세트 이런 거 또는 그 상품권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관계없이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추세가 바뀌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보면 이제 추세선의 정석이죠. 61선 끼고 들어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우상향 패턴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추세선 상단에 들어와서 이런 조정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요? 8만원 정도까지 조정을 좀 예상해 보고요. 8만원 정도대에서 또 잘 치고 올라간다면 그대로 홀딩 하셔도 괜찮고요. 매수를 그때 보셔도 됩니다. 지금은 매수나 매도 같은 경우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월봉상 포지션 보면은 일단 글쎄요, 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아직 확인이 좀 덜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주봉상 추세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단기적 반등, 단기적 반등보다는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포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두 개를 더 볼 거예요. 뭐냐면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카카오톡 보시면 화면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보기 싫은 것까지 봤다. 뭐 인스타그램하고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누구는 좋아할 수도 있지만 누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카카오톡이 저는 뭐 어차피 네, 카톡도 잘 안 오고요. 전화도 잘 안 와요. 네. 네,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별로 볼 것도 별로 없고 난 친구도 별로 없지만 친구가 많은 분들은 이게 막 수시로 막 뜨고 막 그런 좀 불편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안 하겠다라는 뭐 이런 여론이 막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맘 먹고 업데이트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좀 역풍을 맞아버리니까 주가가 좀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근데 주가가 좀 떨어질 때도 되기는 됐었는데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단기 반등 이후에 이격을 벌린 상태의 조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아래쪽 지지선 포인트는 55,000원 정도 되어 있고요. 꼭 업데이트 때문은 아니겠죠. 이것도 사용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톡 위에 보면 뭐 친구인가 그거 누르면 친구 목록 리스트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보기 싫은 뭐 그런 것들 좀 과장한 것 같아. 뭐 내 눈 뭐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쓰고 막 그랬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던데. 네,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맞춰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딱 그 인스타그램처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약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친구 목록이 보이게 하든 아니면 인스타 화면이 보이게 하든 뭐 그런 그 인스타가 아니라 뭐 프로필이죠. 네, 프로필 화면이 보이게 하든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네, 인스타처럼 이제 뭐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런 걸 노린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픈 AI와 어떤 협업을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튀어나오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조정은 나올 것 같지만 그렇게 깊게 파고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이버도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카카오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겠죠. 네이버가 일단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긴 하고 또 카카오는 국가대표 AI 뭐 이런 쪽에서 좀 제외된 모습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은 당분간 좀 나올 것 같지만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여기서 더 망가질 수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 조정 55,000원 저점 지지까지는 좀 보고요. 여기가 이탈되면은 이제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의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의견은 드리고 싶지 않네요. 일단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추세도 아래로 떨구고 있는 상태라서 매수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파루 하나 더 볼까요? 파루는 야, 이거는 네, 뭔가 해먹은 것 같은 느낌이죠. 네, 뭔가 해먹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이게 지난 5월에 급등을 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회사가 지금 이 모양인데 주가가 막 움직였다.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파루가 그때 왜 그렇게 올랐을까? 네, 그때가 언제예요? 네, 5월 초에 보면은 한참 태양광 올라갈 때 아니었나요? 그죠? 네, 태양광 올라갈 때 아니었나? 뭐 그때 5월, 6월 들어갈 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친환경 쪽 주목받는 모습 나타나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미국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뭐 한동안 그 미국 쪽 뭐 태양광 패널이 뭐 증가하네 뭐 중국을 견제하네 뭐 해가지고 올랐다가 정책이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네, 떨어졌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올라갔는데 그 이후 떨어진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치 테마로밖에 생각이 안 되겠죠. 이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사실은 돈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일단 뭐 태양광이 거의 주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적이 지금 너무 안 나와요. 네, 계속 적자고요. 작년에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올해 또다시 적자죠. 이러면은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자, 계속 적자가 나오다가 작년에 흑자, 근데 올해부터 다시 또 적자가 늘어난다? 뭔가 해먹고 나오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그 후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잘 해주면, 네,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뭔가 그래도 실드를 좀 쳐주고 싶긴 한데, 왜냐면 이게 물려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드를 좀 쳐주고 싶긴 한데, 그래요. 매물대를 한번 봅시다. 매물대. 이게 월봉산 매물대를 보시면, 그래도 희망적인 이슈를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뭐 국내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 한다고 하니까, 네. 900원. 네. 900원인 것 같아요. 900원 이거 이탈하면은 더 이상 답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급등했던 부분에서 거래량 터진 부분이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지켜준 부분이 900원인데 900원 이탈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저 밑으로 차박히거나 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네, 웬만하면 이제 뭐 작년에 흑자였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나 뭐 실적 때문에 뭐 큰일 날 것 같은 염려는 없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네, 뭐 매도 의견이거나 또는 비중 뭐 매수 이런 거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물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매도한 게 의미가 있겠느냐. 약 거의 반토막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900원, 네. 어차피 지금 매도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9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은 매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파나 900원 파나 그렇게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지지선까지는 봐야 되겠죠. 매물대까지는. 거기까지 보시고, 네, 요거는 뭐 그냥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비중이 너무 많거나 네,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러면 조금 잘라가지고 조금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그냥 티 안 나게 조금씩 자르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뭔가 대단한 호재, 네, 태양광에 대한 대단한 호재, 이런 게 나와줘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태양광 쪽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좋게 얘기해드리고 싶긴 한데, 네, 이거는 좀, 네, 좋게 할 만한 얘기가 많지가 않네요.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리포트 종목들 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종목들 카카오하고 파루까지 해서 두 종목 말씀 좀 드렸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연휴 주간이잖아요. 예, 약간 변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장이 좀 좋게 끝나가지고 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